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고대 문명, 고대에 4개 문명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문명이 4개가 뭐냐 하면은, 이집트 쪽에 있던 그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중동 지방, 이라크 지방이죠. 거기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은 이제 나일강을 따라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중동 지방,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쪽에서 발생했던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서북부 쪽에 있던 인더스강에서 발생한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황하강, 중국의 보하이만, 바레만이죠. 바레만에 들어가는 그 황하강,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중원 지방이죠. 이쪽에 황하강 쪽에 있던 그 황하 문명.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문명이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5000년 전에 인류의 4개 문명의 탄생지라고 보겠습니다. 인류의 그 문명을 볼 것 같으면은 인간이라는 거는 포유류죠. 포유류는 이제 어미가 새끼한테 젖을 먹이는 것이 이제 포유류인데, 이 포유류가 등장을 한 거는 이제 뭐 아주 옛날에 등장을 했지만은 6,600만 년 전, 그러니까 중생대가 고생대, 중생대, 이제 현생대죠. 근데 이제 중생대가 끝나는 시점이 이제 6,600만 년 전이죠. 6,600만 년 전에 중생대가 끝날 때, 그러니까 중생대는 이제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거의 한 2억 년간을 진행이 됐던 기간이고, 이 중생대 때는 파충류의 가장 덩치가 큰 공룡이 전성시대가 되겠습니다. 중생대는 공룡의 전성시대, 파충류의 전성시대 이렇게 되겠죠. 그 중생대가 이제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현생대는 이제 포유류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대 이전에 고생대가 있었죠. 고생대는 이제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까지 그 고생대가 한 3억 년간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고생대 때 이제 최초의 생물이 그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최초의 생물이 바닷속에서 등장한 어류, 그다음에 이제 어류가 이제 땅으로 올라오면서 양서류가 됐죠. 그래서 이제 고생대는 이제 최초의 생물인 어류와 양서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파충류의 시대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현생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우리 같은 그 포유류, 그다음에 이제 날개가 달린 조류, 요런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6,600만 년 전에 이제 그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공룡이 이제 그때는 전멸을 했죠. 멸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그 포유류가 이제 그 조그만 놈에서부터 진화를 하면서 600만 년 전에, 아니 600만 년 전이 아니고 3천만 년 전, 그러니까 그 3천만 년 전에 원숭이류가 나타났죠. 그 원숭이류에서 원숭이류가 나타났고, 원숭이류에서 이제 계속 진화가 되면서 분화가 되면서 원숭이는 이제 꼬리가 달린 놈입니다. 꼬리가 달린 놈이고, 그 원숭이에서 분화가 된 영장류는 이제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탕, 뭐 그다음에 인간, 뭐 요런 보노보, 요런 것들, 이제 보노보도 침팬지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진화가 된 게 이제 침팬지, 보노보, 인간, 그다음에 이제 그 고릴라, 그다음에 오랑우탕, 요런 동물이 이제 영장류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놈들이 진화가 쭉 되다가 600만 년 전에 침팬지 중에서도 용감한 놈이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2발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600만 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엘렉투스가 나타나고, 호모 뭐 하빌리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 진화가 되면서 나타나고, 뇌가 커지고, 뇌가 처음에 오랑우탕이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땅으로 내려올 때 뇌는 이제 침팬지와 동일한 400g밖에 안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20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엘렉투스로 진화가 되면서는 이제 뇌 무게가 한 1000g으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얘네들이 나타난 게 한 20만 년 전에 이집트 아래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에서 나타났는데, 얘네들이 20만 년 전에 나타났을 때는 벌써 뇌 무게가 우리 현생 인류와 동일한 1,400g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이 우리가 이제 20만 년 전에 나타난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인류의 조상이 나타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주로 이제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렵 채취를 했겠죠. 동물들을 쫓아다니면서 조그만 동물을 잡아먹든지 아니면은 뭐 물고기를 이제 잡아먹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디 이제 산에 난 산딸기 이런 걸 먹든지 하면서 이제 몇십만 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점점 지능이 개발되고 도구를 잘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언어가 발달하고 이제 서로 협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커다란 동물인 코끼리보다도 더 큰 메메드 코끼리 비슷한 거죠. 이런 것까지 이제 단체로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 이러면서 이제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불을 사용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뇌가 발달을 하려면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은 이제 고기죠. 근데 이제 생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씹기도 이제 찔기찔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이 먹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불을 사용하면서 이 고기들을 불에다 구워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뇌가 점점점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제 언어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을 하고 협력을 해서 먹이를 잡아먹고 이러죠. 이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20만 년 전에 나타난 이 호모 사피엔스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10,000년 전, 10,000년 전이 딱 되었을 때 인류가 드디어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경 생활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을 쫓아다니고 산에 나 있는 자연적으로 나 있는 식물들을 먹고 이랬지만은 농경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곡식을 키우게 되고 쌀, 보리, 밀, 이런 곡식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고구마, 감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이제 어디 이제 산이나 들에 난 것들 이제 씨앗을 갖다가 뿌리니까 그게 자라고 자라니까 그걸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씨앗을 갖다가 뿌리고 이제 갈고 닦고 이제 거름도 줘보고 똥도 줘보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산에 나 있는 걸 그대로 먹을 게 아니라 갖다가 여기다 뿌리면 이게 막 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인공적으로 키워서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이제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인류가 드디어 정착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쫓아다니고 산에 가서 다 먹어치우면 이제 딴 데로 또 가야 되고 이런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있는 데서 그냥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가축을 또 동물도 잡아다가 가축을 키우고 이러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게 된 것이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 겨우 10,000년 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같이 모여서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계급이 생기게 되죠. 우두머리가 나타나게 되고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장악을 하고 밑에 사람들을 부려먹고 대부분의 재물, 자원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땅도 갖게 되고 많은 곡식도 갖게 되고 그 지도자가 리더가 그다음에 지도층이 그다음에 이제 여자도 딴 사람들은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는 재물이 넉넉하니까 여자도 10명씩 데리고 살고 이러면서 이제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된 것이 10,000년 전에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넘어오면서 점점 사회와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문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문자 그다음에 이제 언어도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어떤 축제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무슨 규칙도 정하게 되고 해서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 문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이제 5천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5천만 년 전이면 이제 기원전 5천년 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3천년 이때 나타난 게 이제 4대 문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4대 문명이 될 때 중국은 이제 전설의 시대 사망오제의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5천년 전이면은 이제 중국의 사망오제 시대. 사망이라는 거는 이제 황제 3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황제 헌원 복희씨 신농씨 이런 황제 3명. 헌원씨, 복희씨, 그다음에 신농씨는 농사를 주도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 뒤를 이어서 사망 5제 5명의 또 황제가 있었죠. 5명의 황제가 이제 뭐 전욱이라든가 쭉 있고, 이 5명의 황제 중에서 맨 마지막에 황제가 바로 요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임금, 순 임금, 아주 중국에서 존경하는 임금들이 되겠죠. 이 사망 5제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부터 뭐 기원전 2000년까지 뭐 이렇게 이제 전설상에 이제 남아있는 시대가 되겠고, 기원전 20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경에 이제 중국에서 최초의 고대 국가인 하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라가 등장을 해서 고대 국가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이제 기원전 1000년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한 1000년경에 이제 주나라가 이제 마지막 고대 국가를 마무리하면서 기원전 770년에 주나라가 이제 서쪽의 오랑캐인 서영에게 쫓겨서 동쪽으로 수도를 이전을 하면서 쪼그라들면서 중국 전역에 전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이 나타나서 이제 싸움을 하죠. 그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떻든 고대 문명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볼 것 같으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최초로 나타난 국가가 수메르가 되겠습니다. 이 수메르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우루가 되겠죠. 우루는 기원전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 하구에 세운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인 텔-엘-무카야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는 홍해,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근데 이 페르시아만에서 올라가는 강이 이쪽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이란 지역이 되겠죠. 요 카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류 쪽에 우루가 있고, 여기 우르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리두, 라가시, 움마, 이게 전부 이제 수메르의 도시들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바그다드, 뭐 그런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수메르의 신화를 볼 것 같으면은, 이때 달의 신은 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의 신이 이제 달의 신을 모셨는데, 난나 를 모셨는데, 이거를 이제 숭배하는 거대한 지구라트, 요게 지구라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겠죠. 달의 신에게 지구라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벽돌로 되어 있고,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벽돌은 역청이 되겠고, 그다음에 위층과의 벽돌을 잇는 데는 회반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루라는 도시에서부터 영어 단어 중에서 도시는 얼반입니다. 얼반이 이제 이 우루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의 단어 중에서 도시는 얼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은 이제 룰라라고 그러죠. 롤러. 근데 이제 도시인 얼반이 이 우루에서 단어가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수메르 왕국 중에서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왕이 이제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왕조 초기에 우르크 1 왕조의 전설적인 왕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에 왕으로 제위를 했으며, 그의 무은담을 담은 길가메시 서사시가 기원전 2000년경에, 그러니까 한 600년이 지난 후에 점토판에 기록이 된 게 남아 있습니다. 릴라의 아들이며 127년 동안이나 이 수메르 왕조를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서사시에 등장하는 키시의 왕 엠메바라게시라는 인물이 이제 이 서사시에 등장하는데, 역사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키시의 왕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다라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길가메시도 이 길가메시 왕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지금 한 5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의 기록과 역사에 남아있는 아주 오래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고 인간이 이제 조합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숭배를 한 거죠. 왕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꾸민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나치게 이제 힘이 좋고, 여자를 이제 상당히 좋아하고, 거만한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니까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르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제 왕이 너무 이제 강력하니까, 좀 이 사람을 견제를 해달라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이 그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서 엔키두라는 아주 강한 남자를 그 땅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엔키두. 그래서 이제 이 엔키두가 나타났지만은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힘이 좋아가지고 지 좋은 집만 닦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이 엔키두를 어떻게든지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 난나가 있습니다. 아까 달의 여신은 난나고 사랑과 전쟁의 여신은 이 난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비슷하네요. 이 난나의 여자 사제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여자 직원이겠죠. 여사제인 사제니까 이제 제사를 지는 사람이죠. 샤마트라는 여자를 이 엔키두한테 보내서 엔키두를 유혹을 해서 엔키두가 쾌락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섹스의 쾌락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은 이제 길가메시하고 엔키두는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제 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심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몸싸움이 끝난 다음에는 서로 뜻이 맞아서 절친한 친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이 두 사람한테 지시를 해서 2만 시간이나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삼나무 숲속에 있는 괴물 훔바바와 싸워라 라고 이제 신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물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는 돌아오는 길에 길가메시는 아까 얘기한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난나가 길가메시가 아주 힘도 좋고 아주 좋으니까 이 길가메시를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한번 자자. 그렇지만은 길가메시가 거절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이난나가 그 황소를 아주 강력한 황소를 보냈지만은 길가메시의 친구인 엔키두가 이 황소를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이제 화가 나 내가 보낸 황소를 이놈들이 죽였다 해서 황소를 죽인 엔키두를 신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자가 그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난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난나가 보낸 황소가 되겠고 이 황소를 때려잡은 사람이 바로 이제 길가메시의 친구인 엔키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자기 친구가 죽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 그 길가메시가 영생을 얻고자 사공인 루시나비의 배를 타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죽음의 세계인 명계에 도착을 합니다. 명계에 도착한 길가메시는 영웅인 우투나 피슈팀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냐고 묻자 그 영웅이 말하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잠처럼 꼭 필요한 것이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엔키두의 그 망령 귀신이 나타나서 이 지하세계 명계에서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대서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메르의 도시 그 우루 있죠. 우루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지도자들이 바뀌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여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왕이 이제 푸압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 푸압이라는 여왕이 슈바드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2500년 전에 수메르를 통치하던 여왕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무덤에서 실린더 도장 3개가 발견이 되고 버드나무 포플라잇 달 모양의 황금 장신구가 발견이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청금석, 그다음에 이란 고원의 홍옥수와 만호 이런 것들이 이 무덤에서 발견된 걸로 봐서는 여기가 이제 지금 이라크 지역이 중동 지방이죠. 이쪽하고 이제 전부 동쪽으로 한참 쪽 가다 보면은 인도가 나오겠죠. 그 인도 위에 이제 파키스탄이 있고 그 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라크 지역에 바로 동쪽으로는 이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금속 이런 옥 이런 것들이 이 무덤에서 발견된 걸로 봐서는 요 이라크 지역하고 동쪽에 있는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하고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 무역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 우루에서는 하프와 리라는 이제 음악 도구죠. 하프와 리라가 발견이 돼서 이들이 음악을 즐긴 것으로 볼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길가메시의 서사시에도 내용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